그가 나를 돌려 눕히고 위에서 내려다봤다. 어둠 속이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숨소리만은 또렷했다. 거칠고 뜨거웠다.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키스. 이것도 오랜만이었다. 아니, 이렇게 깊은 키스는 처음이었다. 혀끝이 스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상했다. 너무 낯설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좋았다. 53년을 살면서 25년을 결혼 생활하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한순간의 유혹에 흔들렸지만 결국 진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53세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텅 빈 집이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올 무렵 나는 벌써 일어나 부엌에 서 있었다. 53년을 살았지만 요즘처럼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다. 턱선까지 오는 짧은 머리에는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었고 눈가와 입가의 주름도 갈수록 깊어진다. 밤. 남편 정상훈이 식탁에 앉으며 던진 말이 전부였다. 잘 잤어 같은 인사도 고마워 같은 말도 없다. 그저 밥이라는 한 글자.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침마다 이 한 글자를 듣는 게 일상이다. 된장찌개를 끓이며 생각했다. 내가 언제부터 여자가 아니라 집사람이 됐을까? 상훈에게 나는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집 지키는 사람일 뿐이다. 다녀올게. 식사를 마친 상훈이 현관문을 나서며 남긴 말.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그며 한숨이 났다. 아이들이 어릴 땐 그래도 정신없이 바빴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그렇게 26년과 23년을 키웠다. 이제 아들 준호는 군 전역하고 취직해서 자취하고 딸 지수는 대학 졸업하고 인턴 생활 중이다. 다 컸다. 다 떠났다. 남은 건 말없는 남편과 텅 빈 집뿐이다. 은행 다니던 시절이 가끔 그립다. 그땐 한미숙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직원증도 있었고 명함도 있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 정상훈 아내, 준호 엄마, 지수 엄마로만 불렸다. 이제 아이들도 떠나니까 나는 누구지? 핸드폰이 울렸다. 미수가 나 혜진이야. 친구 윤혜진이었다. 애들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자주 만나진 않지만 가끔 수다 떨 정도의 친구다. 우리 결혼기념일 같은 날이잖아. 부부끼리 같이 여행 갈래? 순간 머뭇거렸다. 상훈이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집 밖에 나가는 걸 귀찮아한다. 글쎄, 우리 남편이 싫어할 것 같은데. 한 번만 물어봐. 우리 남편은 괜찮대. 혜진이 계속 설득했다. 나도 문득 궁금해졌다. 다른 부부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 우리처럼 말이 없을까? 저녁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다음 주 결혼기념일인데 혜진이네 부부랑 같이 여행 갈까? 상훈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래. 놀라웠다. 거절할 줄 알았는데 25년 동안 이렇게 선뜻 동의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렇게 2박 3일 여행이 결정됐다. 여행 당일 아침 혜진네 남편 김재현 씨가 직접 운전해서 우리 집 앞에 왔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키 큰 남자였다.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형님, 형수님,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상우는 고개만 끄덕였다. 역시나였다.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웃으며 말했다. 혜진아, 오랜만이다. 재현 씨도 반가워요. 차 안은 조용했다. 운전하는 재현 씨가 가끔 말을 걸었지만 상우는 짧게만 대답했다. 혜진도 별로 말이 없었다.
나만 혼자 분위기를 띄우려 애쓰고 있었다. 혜진아, 요즘 애들은 어때? 그냥 잘 지내. 재현 씨는 학원이 잘 돼요?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창밖 풍경이라도 보며 가자고 생각했다. 강원도로 가는 길, 고속도로를 달리며 나는 문득 이 여행이 과연 잘한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펜션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다. 산자락에 위치한 아늑한 곳이었다. 나무로 된 2층 건물이 운치 있어 보였다. 우리는 1층 쓸게요. 형님 부부는 2층 쓰세요. 재현 씨가 짐을 옮기며 말했다. 방에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돈된 침실이 나왔다. 큰 침대 하나와 작은 화장대,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 풍경. 피곤하다. 상훈이 침대에 그대로 드러누웠다. 운전은 재현 씨가 다 했는데도 피곤하다니. 나도 샤워를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이 밤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새벽이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나는 누군가의 손길에 잠이 깼다. 어둠 속에서 따뜻한 체온이 내 등에 닿았다. 상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상훈은 이런 적이 없었다. 그 사람은 항상 서둘렀다. 의무처럼 빨리 끝내야 할 일처럼 행동했다. 그런데 지금 내 몸을 훑는 이 손길은 달랐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탐색하듯 움직였다. 손바닥이 내 팔을 따라 천천히 올라왔다. 어깨를 지나 목덜미에 입술이 닿았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반응했다. 그의 손길이 더 대담해졌다. 등을 따라 내려가고 허리를 감싸고 천천히 나를 끌어안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뭐지? 상훈이 술이라도 마셨나? 아니면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서 특별히 이러는 걸까?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가 나를 돌려 눕히고 위에서 내려다봤다. 어둠 속이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숨소리만은 또렷했다. 거칠고 뜨거웠다.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키스. 이것도 오랜만이었다. 아니, 이렇게 깊은 키스는 처음이었다. 혀끝이 스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상했다. 너무 낯설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좋았다. 53년을 살면서 25년을 결혼 생활하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내가 여자라는 사실,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존재라는 사실. 그의 손이 내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그를 끌어안았다. 이건 꿈인가? 진짜 우리 남편이 맞나? 또 신음이 났다. 그러자 그가 더 깊이 파고들었다.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25년 만에, 아니,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런 감각을 느꼈다. 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탐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왜 이렇게 좋지? 그가 내 귀에 속삭였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 상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부드러운 상훈보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그의 얼굴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혜진의 남편, 김재현이었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다. 온몸이 굳어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방을 잘못 찾아온 걸까? 재현 씨도 내가 놀란 걸 느꼈는지 움직임을 멈췄다. 우리는 그대로 얼어붙어 서로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보였다. 당황한 듯 하지만 동시에 확인하는 듯한 눈빛. 나는 말을 해야 했다.
나가주세요라고, 잘못 오셨어요라고 말해야 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말하고 싶지 않았다. 너무 좋았으니까. 25년 넘게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으니까. 5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자로 대접받는 느낌이었으니까. 재현 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깊게. 마치 내가 거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것처럼. 나도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끌어안았다.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다. 이번엔 서로가 누군지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아, 참으려 했지만 소리가 났다. 그러자 재현 씨의 입술이 재빨리 내 입을 막았다. 키스로 신음을 삼켜버렸다. 그 순간이 더 짜릿했다. 들키면 안 된다는 긴장감, 금기를 넘는다는 죄책감,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쾌락. 모든 게 뒤섞여 나를 삼켰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재현 씨가 먼저 조용히 일어났다. 옷을 입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에서 그가 잠시 멈췄다. 뒤돌아볼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혼자 남은 침대에서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곧 아침이다. 어떻게 얼굴을 보지? 혜진을, 상훈을, 그리고 재현 씨를. 53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른 건 처음이었다. 아침 식탁은 지옥이었다. 잘 주무셨어요? 재현 씨가 밝게 인사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네, 잘 잤어요. 나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대답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형님은요? 어머. 상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거실 소파에서 밤새 잠 모양인지 목을 주물렀다.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였다.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상우는 밤새 거실에 있었다. 내 방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뜻이다. 혜진도 조용히 앉아 토스트를 먹고 있었다. 평소처럼 말이 없었다. 혹시 알까? 아니, 알 리 없다. 자기 방에서 혼자 잤을 테니까. 오늘 어디 갈까요? 재현 씨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결국 재현 씨가 정한 관광 코스대로 움직였다. 호수도 가고 산책로도 걸었다. 사진도 찍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생각뿐이었다. 재현 씨는 정말 몰랐던 걸까? 내가 혜진이 아니라는 걸 정말 몰랐을까? 문득 그가 속삭인 말이 떠올랐다. 왜 이렇게 좋지? 그 말투에는 의문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았다. 형수님, 여기서 사진 찍을까요? 재현 씨가 웃으며 말했다. 그의 눈이 잠깐 내 눈과 마주쳤다. 그 눈빛,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동시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저녁이 됐다.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다. 상우는 또 소파에 누웠고 혜진은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나도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이상했다. 문을 잠그지 않았다. 왜 안 잠갔지? 나도 모르게 그냥 잠그지 않았다. 혹시 또 올까? 아니야, 설마. 어제는 실수였어. 오늘은 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하고 있었다. 시계를 봤다. 자정이 넘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잠이 올 리 없었지만 자는 척했다. 그때였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 숨이 멎었다. 발걸음 소리도 없이 누군가 다가왔다. 침대가 살짝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따뜻한 체온이 내 등에 닿았다. 재현 씨였다.
손이 내 어깨를 쓰다듬었다. 목덜미에 입술이 닿았다. 또 신음이 났다. 나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모른 척했다. 그의 손길이 더 대담해졌다. 어젯밤보다 훨씬 더 거침없었다. 마치 허락받은 것처럼. 그가 내 귀에 속삭였다. 저인 거 아셨죠? 온몸에 전기가 흘렀다. 역시 재현 씨도 알고 있었다. 어제부터 내가 혜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돌아서서 그를 마주봤다. 네,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재현 씨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다. 거침없이 내게 다가왔다. 키스가 시작됐다. 어젯밤과는 완전히 달랐다. 더 깊고, 더 간절하고, 더 솔직했다. 미숙 씨, 미숙 씨, 내 이름을 불러줬다. 얼마만인지 모른다. 누군가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준 게 상우는 한 번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늘 야, 저기, 밥 같은 말만 했다. 재현 씨, 나도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경계가 무너졌다. 우리는 더 깊이 빠져들었다. 어젯밤보다 더 격렬하게, 더 솔직하게, 더 해주세요.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다. 하지만 정말 더 원했다. 재현 씨도 나와 같은 마음인 듯 더 깊숙이 다가왔다. 아,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참았다. 밖에는 남편과 친구가 있었으니까. 재현 씨가 재빨리 내 입술을 막았다. 키스로 신음을 삼켰다. 우리는 땀에 젖은 채 서로를 탐했다. 들키면 안 된다는 긴장감이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한동안 안고 있었다. 거친 숨을 조용히 고르면서 괜찮으세요? 재현 씨가 물었다. 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이건 너무 틀린 일이었으니까. 재현 씨가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일어났다. 침대가 삐걱거리지 않게 정말 조용하게. 문을 열고 나가기 전 그가 잠깐 멈춰섰다. 다음에 또 말을 마치지 못하고 나갔다. 혼자 남은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다음에 또 이게 계속될 수 있다는 말인가? 53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후회되지 않았다.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처럼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손을 움직이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재현 씨 생각뿐이었다. 다녀왔어. 상훈이 저녁 늦게 들어왔다. 공장 일이 바빴나 보다. 저녁 먹어요? 아니, 회사에서 먹었어. TV를 켜고 소파에 앉는 상훈. 나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여행 다녀온 이후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상훈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나는 여전히 투명 인간 같았다. 혹시 그날 밤 알고 있었을까? 아니다. 상훈은 거실 소파에서 밤새 잤다. 알 리 없다. 하지만 죄책감은 점점 커졌다. 동시에 그날 밤의 감각도 자꾸 떠올랐다. 일주일이 지났다. 설거지를 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XX 모텔 3035. 내일 오후 2시. 짧은 문자였다. 주소와 시간만 적혀 있었다. 재현 씨였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지? 아마 혜진에게 물어봤겠지. 지워야 했다. 이 문자를 지우고 없던 일로 해야 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잠깐 나갔다 올게요. 상훈에게 말했다. 상훈은 대답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모텔까지 가는 길,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고 수없이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그곳에 도착했다. 3035호.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노크를 해야 하나, 그냥 돌아가야 하나. 그때 문이 열렸다. 오셨네요. 재현 씨가 미소 지었다. 방 안에는 와인이 준비돼 있었다. 창문 너머로 도시 풍경이 보였다. 앉으세요. 재현 씨가 의자를 권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는 재현 씨의 손. 그 손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밤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재현 씨가 먼저 말했다.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실 저도 처음엔 혜진인 줄 알았어요. 재현 씨의 고백에 손이 멈췄다. 그럼 언제 알았어요? 처음 몇 초는 몰랐어요. 그런데 손을 잡는 순간 혜진이 아니란 걸 알았죠. 재현 씨가 내 눈을 똑바로 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았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혜진과는 사랑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 생각 중이에요. 진작했어야 했는데.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형수님은 어때요? 행복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 상훈을 떠올렸다. 투박하고 무뚝뚝하지만 25년간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람. 표현은 서툴지만 나를 지켜주는 사람. 하지만 동시에 나를 여자로 봐준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재현 씨의 제안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53살에 이혼하고 재현 씨와 새 인생을 시작한다면? 와인 한 잔이 비워지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번엔 펜션에서보다 더 격렬했다. 눈치 볼 것도 소리를 참을 필요도 없었다. 아, 더 깊이? 나도 몰랐다.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매력적일 줄 몰랐어요. 미숙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재현 씨의 고백에 더 뜨거워졌다. 나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끝나고 담배를 피우던 재현 씨가 다시 말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어요. 53살이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상우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 왜 라면 먹어요? 대충 먹으면 되지 뭐.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았다. 이런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까? 53년 인생, 25년 결혼 생활.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재현 씨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은 장소에서 4시. 화면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또 가야 하나?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었다. 재현 씨를 만나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오후 3시쯤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상훈이었다. 장모님이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엄마가요? 지금 어디? XX병원 응급실. 빨리 와.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상훈이 이미 와 있었다. 의사와 이야기하고 수속을 밟고 입원 준비까지 다 해놓은 상태였다. 엄마 어떡해? 괜찮아요? 위험한 고비는 넘겼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해. 상훈이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사위분이 어머님 업고 뛰어오셨어요. 정말 효자시네요. 네. 집에서 쓰러지신 걸 발견하고 바로 업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구급차 기다릴 시간도 없다고. 나는 몰랐다. 상훈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걸. 형수 오셨어요? 혜진이 나타났다. 재현 씨도 함께 왔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재현 씨가 물었다. 나는 재현 씨를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어요. 상훈이 대답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깨어나셨다. 엄마. 내가 손을 잡자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다. 우리 딸, 걱정 끼쳐서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상훈이 다가와 말했다. 장모님, 얼른 일어나셔야죠. 제가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사위, 우리 미숙이가 좋은 사람 만났소. 어머니의 말에 상훈이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그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다. 혜진과 재현 씨가 먼저 병원을 나갔고 상훈도 공장 일 때문에 먼저 갔다. 혼자 어머니 곁을 지키며 나는 생각했다. 상훈은 표현은 못해도 자기 방식대로 나를,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구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상훈은 매달 엄마께 용돈을 드렸다고 했다.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안부도 확인하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위 역할을, 남편 역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핸드폰을 꺼냈다. 재현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엄마가 아파서. 그리고 앞으로도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미안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이 후련해졌다.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혜진, 내 친구. 나는 친구를 배신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눈물이 났다. 미수가 괜찮니? 어머니가 깨어 계셨다. 네, 엄마. 괜찮아요. 울었구나. 왜 울어? 아니에요. 안 울었어요.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고생이 많지? 우리 딸. 아니에요. 상훈이가 말은 없어도 너 진짜 많이 아끼더라. 엄마가 다 알아.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내가 아프니까 상훈이가 얼마나 걱정하던지. 미숙이 엄마 괜찮으시냐고, 형수님 마음 상하시면 어쩌냐고 그러더라. 나는 몰랐다. 상훈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말은 없어도 좋은 사람이야. 너도 알지? 네. 알아요, 엄마.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갔다. 상훈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저 무표정 뒤에 숨은 마음을. 53년을 살고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알았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있는 상훈을 바라봤다. TV 화면만 보고 있는 남편.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만큼 남편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재현 씨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또 한 통.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사람과 계속 살 수 있어요? 마지막 문자. 전화 주세요. 기다릴게요. 손이 떨렸다. 재현 씨의 말이 맞았다. 상훈과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설거지하면서도, 빨래 개면서도, 밥하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상훈은 착한 사람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 하지만 나를 여자로 봐준 적은 없다. 재현 씨는 달랐다. 나를 여자로 봤다. 내 이름을 불러줬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봤다. 53살.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았다.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이틀이 지났다. 재현 씨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내일 만나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합시다. 지워야 했다. 이 문자를 지우고 끝내야 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하는 건 어떨까? 다음 날 오후
잠깐 나갔다 올게. 상훈에게 말했다. 상훈은 역시 대답도 없이 TV만 봤다. 모텔에 도착했다. 같은 방 3035호. 문을 열자 재현 씨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와인은 없었다. 앉으세요. 진지한 표정이었다. 왜 갑자기 이러세요? 재현 씨가 물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우린 서로 원했잖아요. 그래도 이건 혜진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혜진? 재현 씨가 씁쓸하게 웃었다. 혜진은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우리 결혼 생활은 진작 끝났어요. 그래도 형수님은 행복하세요? 그 사람과 함께? 대답할 수 없었다. 전 형수님이 웃는 모습 한 번도 못 봤어요. 여행 내내 모텔에서 만날 때도 항상 뭔가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재현 씨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저랑 있을 때만 진짜 편해 보였어요. 진짜 여자 같았어요. 재현 씨, 함께 있어요. 전 진심이에요. 53살이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재현 씨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상훈의 손이 떠올랐다. 투박하고 거친 주름진 손, 공장 일하느라 굳은 살 박인 손, 섬세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은 손, 하지만 25년간 우리 가족을 지켜온 손. 미안해요. 나는 재현 씨의 손을 뿌리쳤다. 정말 미안하지만 전 집에 가야 해요. 형수님, 그리고 혜진이한테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눈물이 났다. 진짜 미안해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방을 나왔다. 재현 씨가 뒤에서 뭐라고 부르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을 꺼냈다. 재현 씨의 번호를 삭제했다. 문자도 모두 지웠다. 이제 정말 끝이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집 냄새. 25년간 살아온 우리 집 냄새. 왔어? 상훈이 거실에서 고개를 들었다. 응. 저녁 뭐 먹을래? 라면 끓일까? 그래. 짧은 대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며 생각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다. 뜨겁고 격렬한 사랑. 조용하고 묵묵한 사랑. 나는 그동안 뜨거운 사랑만 원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어쩌면 조용한 것일지도 모른다. 여보, 라면을 상에 올리며 불렀다. 왜? 고마워요. 엄마 일로. 상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뭐가? 그냥 다 고마워요. 상훈의 얼굴이 빨개졌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의 귀까지 빨개진 걸 봤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하게 잠들었다. 53년 인생, 25년 결혼 생활.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다. 며칠이 지났다. 재현 씨에게서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다. 혜진에게서도 연락이 없었다. 일상은 계속됐다. 아침에 일어나 밥하고 상훈 출근 보내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 상훈을 보는 내 시선이 달라졌다. 저녁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자기 전에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표현은 못해도 자기 방식대로. 어느 날 저녁 상훈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일찍 왔네? 응. 오늘 일찍 끝나서. 그리고는 뭔가를 내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그냥 길에서 봤는데 작은 꽃다발이었다. 말문이 막혔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받는 꽃이었다. 왜 이걸? 그냥 예뻐서. 상훈의 얼굴이 빨개졌다. 고마워요.
꽃을 받아들고 눈물이 날 뻔했다. 뭐 이런 걸로 우냐? 아니에요, 안 울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다. 상훈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왜, 뭐 잘못했어?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요. 그날 밤 상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미수가, 응?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상훈이 말을 더듬었다. 괜찮아요. 아니야. 안 괜찮아. 나도 알아. 내가 너한테 잘 못한 거. 상훈이 나를 봤다. 너 외로웠지? 그 말에 눈물이 또 났다. 조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상훈이 내 손을 잡았다. 투박한 손, 거친 손, 주름진 손, 하지만 따뜻한 손. 나 너 많이 사랑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진짜 많이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25년 만에 하는 고백이었다. 앞으로는 잘할게. 나도 잘할게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하나가 됐다. 재현 씨와는 전혀 달랐다. 격렬하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하지만 진짜 마음이 통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끝나고 나서 상훈이 말했다. 행복해? 응, 행복해. 나도. 상훈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뜨거운 것만이 아니라는 걸. 조용히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53년을 살고 25년을 함께 했는데 이제야 알았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달라졌다. 상우는 퇴근할 때 가끔 꽃을 사왔다. 주말엔 함께 영화도 보러 갔다. 이 영화 재밌대. 같이 볼래? 응, 좋아. 영화관 가는 길 상훈이 내 손을 잡았다. 왜요? 그냥. 얼굴이 빨개진 상훈을 보며 웃음이 났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상훈이 팝콘을 내밀었다. 먹어. 고마워. 맛있어? 응, 맛있어. 다행이다.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여보. 응? 고마워요. 뭐가? 그냥. 다 고마워요. 상훈이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도 고마워. 그동안 고생 많았어. 주름진 손이었지만 정말 따뜻했다. 며칠 후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수가. 응, 혜진아. 우리 이혼했어. 뭐? 재현이랑 이혼했어. 가슴이 철렁했다. 왜? 갑자기? 갑작스럽진 않았어. 사실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거든. 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괜찮아? 응. 오히려 홀가분해. 미수가, 너 재현이 만났지? 숨이 멎었다. 뭐? 알아. 다 알아. 혜진아. 괜찮아. 화 안 나. 오히려 고마워. 무슨, 내가 결정하는 계기가 됐거든. 이혼하는.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사실 우린 오래전부터 끝났어. 서로 사랑도 없었고, 그냥 의무감으로 살았던 거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오히려 감사해.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 혜진아, 너는 잘 지내? 응, 요즘 좀 좋아졌어. 다행이다. 상훈이랑 잘 지내. 너도 행복해. 응, 나도 이제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혜진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복잡한 마음이었다. 저녁에 상훈이 들어왔다. 다녀왔어. 응, 저녁 먹어요.
식사를 하는데 상훈이 물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아니야. 괜찮아. 진짜? 응. 상훈이 내 손을 잡았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내가 있잖아.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재현 씨와의 일은 잘못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일 덕분에 나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이 뭔지. 사랑은 뜨겁고 격렬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 조용히 곁을 지키고 묵묵히 책임지고 함께 늙어가고 싶은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 상훈의 손을 잡았다. 투박하고 거친 손. 하지만 25년간 우리 가족을 지켜온 손. 이 손이 진짜 따뜻한 손이었다. 여보. 응? 사랑해. 나도. 상훈이 나를 꼭 안아줬다. 평생 함께하자. 응? 평생.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마음이 가벼웠다. 밥 먹어요. 응? 오늘도 맛있겠다. 상훈이 웃으며 말했다. 많이 먹어요. 응? 식사를 하는 상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는 것. 말로 하는 사랑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사랑도 있고, 마음으로 느끼는 사랑도 있다는 것. 나는 한때 말과 행동에만 집착했다. 달콤한 말과 섬세한 손길만이 사랑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마음이었다. 서로를 걱정하고 지켜주고 함께 늙어가고 싶은 마음. 상훈과 나는 그런 사이였다. 다녀올게. 상훈이 일어서며 말했다. 조심히 가요. 응. 저녁에 봐. 문을 나서던 상훈이 갑자기 돌아왔다. 왜요? 상훈이 내 이마에 키스했다. 사랑해. 그리고는 얼굴을 붉히며 급하게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웃었다. 53년을 살았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던가. 우리도 이제 시작이다. 진짜 사랑의 시작. 1년이 지났다. 상훈과 나는 매주 데이트를 한다.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가끔 여행도 간다. 어디 가고 싶어? 바다 갈까? 좋아. 가자. 상훈의 손을 잡고 걷는 길이 행복하다. 혜진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가끔 전화해서 수다를 떤다. 요즘 어때? 좋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다행이다. 너도 잘 지내고. 응, 잘 지내. 재현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그건 내 인생에서 한순간의 실수였다.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나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다. 저녁 준비를 해야겠다. 상훈이 곧 들어올 시간이니까. 다녀왔어. 문이 열리고 상훈이 들어왔다. 응, 저녁 다 됐어. 오늘 뭐야?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역시 최고야. 상훈이 웃으며 내 어깨를 안았다. 이 순간이 행복하다. 평범한 일상이 행복하다. 사랑은 특별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 53세, 25년 결혼 생활.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이 이야기는 한순간의 유혹에 흔들렸지만 결국 진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53세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50-70대 여성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남편도 서툴지만 당신을 사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표현은 못해도 묵묵히 곁을 지키며 함께 늙어가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53세든 63세든 지금부터라도 서로에게 솔직해지세요.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빈둥지의 외로움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자녀가 떠난 지금, 남편과 단둘이 남겨진 지금, 이제 진짜 부부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감사합니다.